저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로 진행해 봅시다. 확률 분포를 다루기 전에 일단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확률 변수 x라는 게 있죠. 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 x가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확률 변수 x란 사건이라는 어떠한 것을 실수로 만드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사건을 실수값으로 만들어야지만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실수로 만드는 도구가 확률 변수 x가 된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다 또는 몸무게를 잰다, 시력을 측정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건을 실수값으로 만들어야지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어떤 사건을 어떻게 실수로 잡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기대값은 평균을 말하게 됩니다. 평균이란 것은 자료를 다 더하고 더한 개수로 나눈 것을 평균이라고 하죠. 자, 분산이란 개념도 있어서요. 분산이란 개념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됩니다. 분산이란 것은 평균으로부터의 떨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산의 개념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 개념이죠. 편차의 제곱, 그것의 평균을 우리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편차는 뭐였죠?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을 말하죠. 별량 빼기 평균을 우리 편차라고 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단 A는 평균이 70인 3명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 70점짜리 1명이 있고 80점짜리가 1명이 있고 그리고 60점짜리가 1명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평균은 70이죠. 자료 3개를 더하고 3으로 나누면 70이 됨이 분명합니다. 자, 집단 B도 70점이 평균이다라고 해놓고 여기 3명 다 70점을 맞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시다. A 집단과 B 집단은 평균이 둘 다 70점으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산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분산은 여기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80에서요 평균 70을 빼고 제곱을 합니다. 이게 편차고 편차 제곱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물론 70에서도 70을 빼고 제곱을 하고 60에서도 70을 빼고 제곱을 합니다. 그들을 3으로 나눈 결과가 분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분산의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여기 100이고 여기 100이다 보니까 200이 분산임을 알 수 있죠. 자, 또한 평균과 분산의 성질이 있었습니다. 자, 평균이라는 개념이 지금 같은 경우 평균이 70이다 라고 했는데 이 A 집단을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점수가 안 나와서 2를 곱하고 30을 더했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2를 원래의 평균에 곱하고 30을 그 상황에 더하면 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40에 플러스 30이다 보니까 17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평균 같은 개념은 안에 어떤 데이터를 조작을 하더라도요, 그 조작에 연결이 잘 되는, 분해가 잘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분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개념은 좀 달라요. 자, 어떠한 분산, 먼저 x에다가 30을 한번 더 해볼게요. x에다가 30을 더한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기 점수에 30점을 더해도요, 그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원래 분산과 똑같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곱한 값이라면 2가 나가면서 4로 나간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편차 제곱 때문에 그래요. 제곱의 평균이다 보니까 나가면서 2가 아닌 제곱인 4로 나가서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평균과 분산의 성질이 되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다라고 하죠. 시그마의 x는 분산의 루트를 처리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표준 편차, 분산, 평균이 세 개의 핵심
기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는 이산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 있고 연속 확률 분포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를 정수형일 때, x가 정수일 때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그 이산 확률 분포 x,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값, x가 취할 수 있는 값과 그 확률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둔 것을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 표라고 말하게 되고, 그 확률 분포표를 식으로 표현한 것을 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확률 질량 함수겠죠. 여기서 말하는 질량이란 것은 무게를 말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정수가 아닌 실수값이라면, 실수값을 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 그때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이 그래프를 여기 뭐 0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직선 따라갔다가 이러한 직선 따라갔다가 다시 0이 되는 이러한 함수,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분포표에서는 이 합계가 모든 확률의 합이다 보니까 1이 나온다는 건 놓치시면 안 되고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 둘러싸인 넓이,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가 항상 1을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x축 기준으로 항상 양수 쪽으로 뻗어나가야 하며, 그리고 모든 넓이가 1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한 이 결과가 a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한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고, 해당되는 문제는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요, 391번 문제는 1, 3, 5, 7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았습니다. 두 카드에 적힌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x가 택할 수 있는 값을 한번 따져보시는 겁니다. x가 택할 수 있는 값은 두 숫자의 차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2가 나올 수 있죠. 가장 작은 차는요. 서로 다른 카드라고 했죠. 2장을 뽑았기 때문에 다른 숫자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차이는 4가 나올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차이는 6 나올 수 있죠. 거기에 합계가 항상 1이 되고요. 그에 따른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차이가 2가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으로 처리되겠죠. 확률은 전체 경우수는 4C2가 되는군요. 즉 6입니다. 자, 차이가 2가 나는 경우는 1하고 3하고 뽑는 경우, 3하고 5하고 뽑는 경우, 5하고 7하고 뽑는 경우다 보니까 6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4가 나오는 경우라면 6분의 이렇게 뽑는 경우와 이렇게 뽑는 것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6이 나오는 경우라면 1, 7 두 개 뽑는 경우다 보니까 6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것이 확률 분포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394번 문제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수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1일 때하고 2일 때하고 3일 때 주어졌기 때문에 각각 집어넣은 결과값이 항상 그 합이 1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죠. 자, 1을 집어넣으면 2k가 되는군요. 2를 집어넣으면 3k가 되고요. 3을 집어넣으면 4k가 됩니다. 그 값이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k 값은 더하면 9인가요? 9분의 1이 k라는 거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합이 1이 된다는 것, 기본적인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398번은 크기가 같은 파란색 연필, 색연필 4자루가 있어요. 파란색 색연필이 4자루가 있네요. 자, 노란색 색연필 3자루가 있습니다. 노란색 색연필을 세모라고 할까요? 네, 노란색이 3개가 있어요. 자, 임의로 3자루를 동시에 뽑을 때 뽑은 파란색 색연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3개를 뽑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경우 수는 73이 되는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7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다 보니까 35가지가 전체 경우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자, 3개를 뽑는데 파란색이 1개도 안 나오는 경우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개 나오는 경우, 2개 나오는 경우, 3개 나오는 경우, 그리고 밖에 없죠. 모든 합계는 1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확률 값을 써주시면 돼요. 자, 연계 나왔다는 얘기는 35분에 뭐죠? 노란색만 3개 뽑는 거 아닙니까? 33이다 보니까 1 되겠네요. 자, 1개 나왔다는 얘기는 파란색 1개, 노란색 2개 뽑아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32 곱하기 41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이건 3 곱하기 4, 12가 되는군요. 35분의 12임을 알 수 있고 2개 뽑는 경우라면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고 3개 중에는 1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3, 6, 18. 그래서 35분의 18임을 알 수 있습니다. 3개 뽑는 경우라면 4시 3이죠. 4개 나오네요. 35분의 4. 자, 얘가 확률 분포표가 되고요.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1에서부터 2까지를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과 2의 값을 더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35분의 30이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분의 30이 1과 2 사이 그리고 포함, 양끝 포함 1부터 2까지 1 확률 값을 구하는 것은 그냥 표의 합을 처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02번이요. 확률 밀도 함수군요.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양수로 처리돼야 되고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됩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라는 어떤 임계점을 줬는데 기준값을 잡았는데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알파 베타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알파 베타까지의 모든 영역의 넓이의 합은 1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있는 AB에 대해서는 넓이가 곧 확률값이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확률 다음 중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함수를 그리는데 2라고 했네요. 상수함수 2요. 상수함수 2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이 넓이가 1 됩니까? 아니죠. 1번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fx가 x라고 했습니다. x라고 했을 때는 음수로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자, 3번 fx는 x 플러스 1이래요. x 플러스 1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넓이가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도 2가 되기 때문에 이 넓이는 2가 됩니다. 1이 돼야 되는데 3번도 될 수가 없네요. 자, 4번은 절대값 x 플러스 1이에요. 절대값 x가 이거고요. 플러스 1만큼 더한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 넓이를 구하시는 겁니다. 이 넓이는 봐도 3인가요? 여기가 1 더하면 1, 3 되네요. 될 수가 없네요. 뭐 5번이 답인 거 알 수 있죠. 1 빼기 절대값 x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절대값 x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1만큼 올린 거고요. 이 넓이가 1을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5번이군요.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식으로 주어졌네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k는 상수가 되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0부터 2까지는요. 0부터 2까지는 1차 함수 2분의 kx를 택하래요. 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2분의 kx가 되고요. 나머지는 k를 택하라고 합니다. 2를 집어넣으면 k다 보니까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5까지 연결되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의 넓이가 1 나오도록 k를 구성하십시오 라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일 때 높이가 K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K예요. 여기는 좀 3이 될 거고요. 이 넓이는 3K군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2다 보니까 이쪽 넓이는 2가 됩니다. 그냥 K가 되는군요. 2 곱하기 K를 반으로 나누니까. 따라서 4K가 1을 만족해야 하다 보니까 K 값은 4분의 1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여기서 요구사항은 1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 이쯤에 있죠. 자, 여기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넓이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에서 요만큼 빼는 게 더 빨라 보입니다. 1까지겠죠? 1까지 넓이. K가 4분의 1이면 요쪽 1일 때 함수값은 8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 넓이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8분의 1, 여기 넓이를 구하면 16분의 1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1-16분의 1, 즉 16분의 15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평균과 분산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표를 보고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보고요. 표준 편차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평균의 개념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곱더입니다. 곱더. 평균 기억하셔야 돼요. 곱하고 더하는 걸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왜 곱더가 되는지는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분산은 제평 빼기 평제로 이해하셔야 돼요. 제평 빼기 평제로 기억하십시오. 분산은 제평 빼기 평제다. 평균은 곱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제평 빼기 평제로 이렇게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표준 편차야 분산을 루트 취한 거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죠. 일단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평균이 필요로 하고요.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필요로 합니다. 되게 중요한 공식이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에 대해서 평균을 먼저 구해봅시다. 합이 1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 5분의 2, 10분의 4인가요? 10분의 4, 10분의 3 그리고 10분의 2 어렵지 않게 L을 구할 수 있죠. 10분의 더하면 9니까 10분의 1 되겠네요. 자, 이러한 상황을 1로 만족하니까 A는 10분의 1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값을 구하라 그러면 10분의 1로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평균 M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 M은 곱도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두 개 곱하면 0이고요. 곱하면 10분의 3이 돼요. 곱하면 10분의 4가 되고요. 곱하면 10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7, 8, 9, 10. 그래서 평균 1이군요. 평균 1이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라고도 하죠. 분산은 제평 빼기 평제인데요. 제평은 어떻게 구하냐면 제곱칸을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0, 1, 4, 9가 되고요. 제평은 제곱에 대한 평균이다 보니까 이 제곱칸과 평균, 확률칸을 이렇게 곱도로 처리하시면 제평이 나옵니다. 자, 제곱의 평균, 이 x제곱은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10분의 3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10분의 8이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10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얼마입니까? 20인가요? 그래서 2가 되는군요. 따라서 분산은 제평이 2고요. 평제가 1의 제곱이다 보니까 1임을 알 수 있죠. 평균도 1이고 분산도 1이고 따라서 시그마 또한 루트 1이다 보니까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제평 빼기 평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곱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확률분포표가 예를 들어서 x에 따라서 1일 때하고 2일 때하고 3일 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합계는 여전히 1이 되어야 되고요. 세 개를 합해서 1이 되려면 뭐가 있나요? 2분의 1로 잡고 여기를 3분의 1로 잡고 여기를 6분의 1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이건 6분의 3이 되고요. 이쪽은 6분의 2가 되고 6분의 1이 되어서 그 합이 1이 되는 게 맞죠. 자, 이런 확률분포표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것을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1과 2와 3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균등하게 확률값을 처리하셔야 돼요. 1이 3개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원래는 1이 3개 있는 상황이고 2가 2개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그리고 3이 1개 있는 이러한 상황에 그 합계가 1이 되는 그러한 확률 분포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한 합에 6을 나눈 결과가 우리 평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평균이란 개념은 6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1에 2를 2번 더하고 3을 1번 더한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결과는 1이 6분의 3만큼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2가 6분의 2만큼 있고, 그리고 3이 6분의 1만큼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얻어진 게 여기서의 곱도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 두 개를 곱한 2분의 1이 될 거고요. 이것이 이 두 개를 곱한 3분의 2가 되겠죠. 이것이 6분의 3, 두 개를 곱한 6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여기서 곱도로 처리한 평균값이 결과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이 표가 주어져 있을 때는 곱도를 이용해서 2 플러스 6분의 3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분산 제평 빼기 평지였죠. 왜 그런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분산 같은 경우는 원래 정의가 뭐였냐면요, 평균이었죠. 어떤 평균이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었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는데, 그 편차가 x에서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한 그러한 것의 평균을 얘기하죠. 자, 이거를 전개해 보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x 그리고 플러스 m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더하기 빼기는 평균값이 분리가 잘 됩니다. 따라서 이 x의 제곱에서, 자, 2m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2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상수에 대한 평균값은 그냥 그 상수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에 대한 평균은 5고요. 10에 대한 평균은 10,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2x가 m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x제곱에서 요 계산하면 m제곱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얻어진 공식이 제평 빼기 평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에서 확률에 대한 표에서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라면 평균 곱도로 구하고 분산 제평 빼기 평제로 구할 수 있다. 평균은 곱도, 분산은 제평 빼기 평제, 꼭 기억하십시오. 412번 문제입니다. 불량품 3개가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뽑을 때 뽑은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불량품이 3개 포함된 9개의 제품이래요. 그럼 정품은 몇 개 있습니까? 정품은 6개가 있겠네요. 불량품은 이렇게 3개가 있는 이러한 상황을 예를 들면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임의로 2개를 추출했답니다. 2개를 추출하게 됩니다. 동시에 뽑았을 때 그럼 전체 경우 수는 9C2가 되는군요. 9C는 9 곱하기 8 2로 나누는 상황, 36이죠. 자, 분산을 구하는 거니까 어쨌든 표를 그리셔야겠죠. 자, x에 따라서 확률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2개를 뽑았는데 불량품의 개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1개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죠. 2개를 뽑았는데 3개의 불량품이 나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요, 36분의 1개도 나오지 말아면 정품만 2개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6C2지 않습니까? 6C는 3 곱하기 5, 15임을 알 수 있고요. 1개의 불량품이 나와라는 얘기는 3C1 곱하기 6C1이다 보니까 18이 되겠네요. 2개가 불량이 나와라 그러면 3C2다 보니까 3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36분의 3. 요 합이 36인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평균 먼저 구합시다. 평균 뭐라고요?
곱더라고 했죠. 자, 곱하면 0이고 곱하면 36분의 18 그리고 여기 곱하면 36분의 6이 됩니다. 36분의 24가 되는군요. 자, 11을 약분하면 3분의 2가 평균임을 알 수 있고요. 분산은 제평 빼기 평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곱칸을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1, 그 다음에 1, 0, 1, 4. 제평을 바로 계산하시면 이렇게 곱하면 0이죠. 이렇게 곱하면 36분의 18. 이렇게 곱하면 36분의 12가 되는군요. 이만큼이 제평이에요. 거기서 평제를 빼셔야 됩니다. 평균의 제곱은 9분의 4가 되죠. 이거를 계산하시면 분산이 얻어집니다. 자, 36분의 30에서 9분의 4를 빼야 합니다. 36분의 30은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10인가요? 12분의 10. 12분의 10은 6분의 5죠? 6분의 5에서 9분의 4를 빼야 되네요. 54 통분 9, 45 마이너스 6, 4, 24 그래서 54분의 21 이렇게 되겠죠. 3으로 약분하면 18분의 7이 답이 되는군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분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곱더, 분산은 제평 빼기 평제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대값에 대한 얘기네. 기대값은 평균과 같은 거죠. EX를 기대값이라고 한다. 자, 평균과 같은 것이 기대값. 곱도가 나와 있죠. 곱도, 평균의 개념입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행운권 500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각 상금에 대한 행운권을 장수를 오른쪽 표와 같이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이 행운권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상금의 기대값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뭐로 둬야 될지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x는 상금이 되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x를 상금이라고 하면 그 상금이 뭐부터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0원도 있지 않습니까? 0원도 있고요. 상금이 5,000원짜리도 있네요. 상금 10,000원도 있고요. 1, 10, 100, 1000, 10,000, 10만, 100만, 우와, 100만 원도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는 500분의 전체가 500이고요. 389. 그리고 여기는 500분의 확률이 100이네요. 500분의 10이고요. 500분의 10이 될 거고 500분의 1인 거 알 수 있죠? 50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기대값이니까 한 곱더를 구하라는 얘기로 곱더를 더하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두 개를 곱하고요. 이게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고 더하기 처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평균은 500으로 통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500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5,000 곱하기 100 50만이네요. 50만. 그리고 10,000 곱하기 10만. 그건 쓸 자리가 없어서 한글로 씁니다. 100만이네요. 자, 그래서 500분의 얼마입니까? 150, 160만이네요. 60 하나, 둘, 셋, 네 개. 공 두 개 지워지고 5로 나누면 되겠죠. 32,000원? 아니요. 3,200원이요. 3,2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유형 9번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420번 문제입니다. 평균이 1이고 분산이 4인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x에 대한 평균 1이라고 했습니다. 분산은 4라고 했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y가 ax 플러스 b라고 했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y의 평균이 2y죠. 2y의 평균이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이 36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2에 ax 플러스 b를 쓰셔야겠죠. a에 2x 플러스 b, 이거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자, 분산은 a의 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은 b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a가 나가면서 제곱으로 나간다고 했죠. a의 제곱 곱하기 vx다 보니까 a의 제곱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이것이 36이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a의 제곱은 9가 될 것이고 a가 양수다 보니까 a는 3임이 확정됩니다. a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5면 되겠죠. 자, a, b를 구했습니다. a 빼기 b를 구하라 그러면 8이군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x 플러스 3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시려거든 평균 먼저 구하셔야겠죠. 그리고 분산 구하시고 그 다음에 루트를 취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 먼저 구하기 전에 a를 먼저 채워야겠죠. 5분의 2가 나왔네요. 그럼 5분의 3이 돼야 되니까 10분의 3씩 나눠 가지면 되겠죠. 여기도 10분의 3, 여기도 10분의 3. 통분을 합시다. 여기 10분의 4라고 할까요? 여기는 다시 10분의 3, 여기는 10분의 4가 되고 여기는 10분의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평균을 구하라고 2x 평균은 곱도로 구한다고 했죠. 곱하면 0이고 곱하면 10분의 4, 10분의 4와 곱하면 10분의 6이군요. 10분의 6, 그래서 1입니다. 평균이 1이고요. 분산을 구합시다. 제평 빼기 평제로 구하는 거예요. 제평은 제곱의 칸을 따로 만들어 두어라.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4가 되죠. 이렇게 곱하시는 겁니다. 곱하면 0이고 곱하면 10분의 4 플러스 곱하면 10분의 12. 자, 요만큼이 제평이고요. 지금 구한 평제를 빼셔야 돼요. 평균이 1이니 제곱도 1이죠. 따라서 10분의 16에서 1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은 10이죠. 10분의 4네요. 10분의 6이요. 자, 10분의 6이 분산이 되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면 시그마 x는 루트 10분의 6이 되어서 자, 10분의 루트 6 곱하기 루트 10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0분의 2 루트 5인가요? 15네요. 15. 또 15. 그래서 5분의 루트 15. 근데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구하는 거네요. 요거. 그럼 분산을 먼저 분산 x를 이용해서 분산 5x 플러스 3을 먼저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를 곱하셔야 됩니다. 분산해서요. 자, 이것에 루트를 취하면 되는데 여기다 5를 곱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루트 15가 지워지고 루트 15번 남아있네요. 답은 4번이 되는군요. 자, 427번 문제는 각 면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면체를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습니다. 자, 8면체라고 했으니까 확률변수 x가 될 수 있는 것은 1부터 시작해서 2, 3, 4 해가지고 8까지 가겠죠. 그 합계는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8분의 1로 모든 확률값이 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것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차례대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평균 2x 구해볼까요? 곱더를 구하면 8분의 곱하고 1부터 8까지 합이군요.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합. 맞죠? 자, 그러면 36인가요? 8분의 36. 등차수열의 합으로 가신 거예요. 시그마 K랑 같은 거죠.
8분의 36, 4분의 18, 2분의 9가 되는군요. 2분의 9가 평균이 됩니다.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제평 빼기 평제요. 자, 제곱칸을 따로 만들어요. 1, 4, 9, 그래서 8, 8에 64까지 처리가 될 거고, 제곱의 평균도 마찬가지로요. 8로 통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1부터 64까지, 즉 1부터 8제곱까지를 계산하신 겁니다. 그래서 8제곱까지 계산한 거죠. 그러면 1부터 8제곱은 시그마 처리가 돼야 됩니다. 시그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K가 1부터 8까지 K의 제곱을 계산하는 겁니다. K제곱 공식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로 처리가 되죠. n 8,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 지워져서 여기는 4, 여기는 3이 될 거고, 한 번 더 지워지면 3이 됩니다. 12 곱하기 17, 12 곱하기 17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2, 7은 7, 7이 14, 그래서 84, 그래서 204가 되는군요. 자, 여기 204예요. 약분을 할 수 있죠? 약분을 4로 약분되나요? 4로 약분되면 2분의 51인가요? 자, 2분의 51. 거기에서 제곱의 평균의 제곱인 4분의 81을 빼셔야 돼요. 여기서 4분의 81을 빼야 합니다. 분산요. 그러면 4분의 102에서 81을 빼네요. 그러면 4분의 계산이 많아요. 81이면 19, 21 이렇게 됩니다. 자, 평균과 분산을 구했어요. 자, 그럼 요것의 평균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돼요. 2분의 9에서 그리고 3을 더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약분되면 마이너스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산은요. 마이너스 2가 나가면서 제곱인 2의 제곱인 4로 나가고, 여기서 4를 곱하면 되다 보니까 이것은 2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계산되는 것이 우리 지금 확률 분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선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있게 되고요. 이선 확률 분포에는 이렇게 표가 그려지게 된다.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표의 합은 항상 1입니다. 그리고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률 질량함수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곱도로 처리하게 되고, 분산을 구한다는 것은 제평 빼기 평제로 구한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합이 당연히 1이 되어야 하며, A부터 B까지인 어떤 확률을 구하라라면 이 넓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